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기온 따라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도 다시 내려가고 있고 얼어붙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줄이면서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역시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시장 조금 더 올라주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충분했습니다. 장 초반에 눈치를 조금 보던 시장이 중국장이 개장됨과 동시에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현재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려있던 전기전자 업종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도 나스닥이 지금 주로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어렵네요. 화학, 철강, 금융, 운송장비 업종 등이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또 연저점 찍고 내려갑니다. 4%대의 급락 나오면서 93,000원대까지 현대차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심이 같이 업종들이 흔들립니다. 지수 상승 막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 상승 마감했던 시총 상위주들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 주들도 지금 하락하면서 종목별 개별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달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둘러싼 대내외 변수들이 결국은 좋지 못하다라고 귀결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신중한 투자 누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시장 여건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시장의 반등 조건 그리고 반등 시점이 언제쯤일지 개괄적으로라도 체크하는 시간 일부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3분기 누적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4,503억 3천만 달러인데 이는 종전 최대 실적보다도 200억 달러가 많은 수치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선전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유막 신산업 품목 수출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보이며 고속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 수출을 지탱하던 자동차와 철강, 선박, 무선통신 기기 등이 마이너스를 보이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올해 3분기 소득상위 20% 가구의 한 달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이 하위 20%의 가구보다 5.5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11년 만에 가장 큰 양극화 격차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세금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을 제외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 소득상위 20% 가구는 한 달 평균 459만 7천 원으로 하위 20% 가구의 83만 3천 원보다 5.52배나 더 많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는 먼 길이 될 것이라며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캔자스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현 시점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그것은 긴 논의가 될 것이고 복잡한 이슈라고 답했습니다. 선박수주 세계 1위 탈환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일감 부족, 또 장기 불황 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위해 민간이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선 140척을 발주합니다. 정부는 우선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 연료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오는 2025년도까지 공공에서 40척, 민간에서 100척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 신규 금융 7천억 원과 1조 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8포인트 하락합니다. 2068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와 있고요. 0.4% 하락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80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067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점 부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시경, 10시 30분경부터 쭉 빠져내려온 지수가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개인만 삽니다. 일단 하락하면 개인이 좀 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도 개인은 2,030억 원이나 담습니다. 기관 1,305억 원, 외국인 729억 원 파는 가운데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매도합니다. 연기금까지도 132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외국인 어제보단 적지만 오늘도 700억 원대의 매도가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LG화학 빠지고요. 6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최근에 지금 통신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합니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강하지만 실적이나 5G에 대한 기대감도 강한 부분이 있어서 SK텔레콤 비롯해서 통신주들 최근에 하락장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포스코 하락하고요. 25만 3천 원대입니다. 신한지주 빠지고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지금 4.6%나 급락세입니다. 93,300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실적도 좋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리포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후 외환이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상승합니다. 하지만 SK, 삼성물산 빠지고요. 특히나 삼성물산도 10만 원이 붕괴가 되면서 삼성물산 저 PBR 주다, 여러 가지 실적 대비 저평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나 여러 가지 노이즈가 더욱더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1만 원대 다시 터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2포인트대입니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0.45% 하락 추세인데요. 하루간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700포인트 지금 터치를 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690선 위아래로 10포인트 정도 지금 진폭이 있는 상황인데 저점 찍고 지금 다시 조금의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453억 원, 외국인 496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만 14억 원 정도 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 요즘에 보기 드물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양이 1조 원이 넘어섰다. 최근 들어서 이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개인이 999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HLB 제외하면 모두 빠지고요. 포스코캠텍 3.6% 가장 많이 빠집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메디톡스 오늘도 올라가면서 이제 60만 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이로메드도 19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0만 원대 탄탄하게 지지합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강보합권, 펄어비스가 소폭의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제넥신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SK머티리얼즈 약보합 나머지는 소폭씩 빠지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조정 나오네요. 1원90점 빠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랜만에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이어갑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보다 견고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덜 떨어진다, 아직까지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또 반등 탄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시장을 보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또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동조화되는 양상은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밸류에이션보다는 미국 증시는 최근 들어서 조정 양상을 이어가는 데 반해서 먼저 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가 높은 신국 증시와 그리고 코스피의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저에는 가격,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것과 함께 최근 투자 환경이 신국, 코스피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달러나 채권금리가 좀 등락은 있겠지만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증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11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8배 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매력했다는 반등 시도가 이어진다. 물론 미국 증시 따른 등락은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싸고 매력적인 기반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데 상승 마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개괄적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미국 증시에 따라서 그리고 IT 업종이나 업종 산업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뭐 상승마저는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최근 시장 흐름이, 최근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강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의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가격, 밸류에이션 등의 측면에 싸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등락을 보일 때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난 뒤에 본다면, 지금 지수 때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지금 시장 약세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연구원님? 연구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네네.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등락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을 좀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과정으로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아마 반도체, 화학, 증권 업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들 업종이 경기 민감주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반등 요인이 나타난다면 가격도 싸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아직까지 견고한 반도체, 화학, 증권 업종이 아마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우리 시장과는 반대로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나스닥 쪽에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부터 살짝 짚어주시겠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이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 더 나아가서 국제유가가 그 전날 장중에 7% 넘게 하락을 했던 점이 그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한 4% 가까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완화되는 경향들을 보이자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좀 시장이 바뀌었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다시금 크게 축소를 하면서 1% 정도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었고요. 요즘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하락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고점 대비로 보면 1% 가까이 하락을 했던 점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장초반 상승을 뒤로 하고 하락 전환한 이유도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수가 더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빵 종목이 지금 모두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 애플마저도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미국 기술주가 지금 하락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증시의 하락이 10월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흐름을 다시 되돌려 보면 결국은 미국의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약 한 1개월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이게 금지돼 버리니까 특히나 자사주 매입이 많았던 기술주들이 이 여파로 인해서 매물이 좀 쏟아졌었고요. 더 나아가서 또 문제는 뭐냐면 2천억 달러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발효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으로 YOY로
전년 대비로 약 9.6% 정도 이익 성장이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년 대비 약 한 8%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도 계속 하향 추세를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이거는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에서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제품들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게 달리 해석을 하면 중국의 제조 2025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버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고 향후에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제품들이 중국이라든지 뭐 여타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수출이 금지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을 불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돌려 보면 하락 요인이었던 자사주 매입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낙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기술주들, 특히나 판기업들이나 애플 등이 본격적으로 재차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 시장 지금 증시 상승에 뭐 다양한 견인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기술주가 지금 많이 끌고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기술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예측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상반기에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특히나 기술주가 그 자사주의 약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본격화 중단되니까 이제 매물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연준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기술주들의 매출 둔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증가 기대감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재차 부각이 돼버리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돼버리면 기술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재차 반등을 또 이끌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협의를 위한 미중 정상회담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이폰 XR이 지금 판매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판매 부진이 결국에는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부진하고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시장 잘 나가다가 지금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도체 시장 진짜 불황 오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CEO가 반도체 산업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없었던 데이터 서버,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모바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업을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과거와 달리 PC DRAM이나 뭐 이런 쪽에 한정돼 있다라면 이제는 데이터 서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 업황 자체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애플 아이폰 수요 감소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애플의 정책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큰 여파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속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이 중화권 매출, 그러니까 대만이나 홍콩, 뭐 중국 등을 통한 중화권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테크 펄스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12월 14일에 발표된 테크 펄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6.2%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12개월 평균이 8.5%라든지
역사적 평균인 12.1%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전히 IT 업종의 전반적인 활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였다, 사라졌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알파벳이 장중에 2% 3% 가까이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알파벳이 이제 덴마크 쪽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이어서 알파벳, 구글마저도 이제 덴마크 쪽에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향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근데 빵이나 지금 나스닥이 데드크로스 진입했다라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입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야 뭐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투자 심리거든요. 5일선, 21선, 61선 이런 것들은 50일간의 이제 주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인 영향이긴 한데 과연 이제 이게 20% 30%씩 빠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을 줄 때 과연 얼마만큼 주냐? 일부 이제 모건스탠이라든지 일부 이제 뭐 투자은행들은 미국 증시는 끝났다. 뭐 상승할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근본적인 미국 증시에 특히나 이제 반기업들이 하락을 초래했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는 경향들을 보인다라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끝났다. 뭐 더 이상 이제 미국 기술주들은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뭐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크펄스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기술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빠졌다 하더라도 데드크로스가 됐다고 해서 시장에 뭐 이제 반등 줄 때마다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 그만하고 긍정적인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간의 전문가들은 또 이게 아니다. 올릴 만한 재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어떤 재료들은 시장을 또 낙관적으로 보게 만듭니까? 일단 가장 핵심은 계속적으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9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수입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발효를 했지 않습니까? 이 10% 관세 발효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약 한 15% 정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내년도 2019년도 1분기, 2분기는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뜻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상향 조정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던 2,600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한다? 이래버리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 특히나 IT라든지 산업재 등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큰 폭의 이익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여파, 그런 식의 움직임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바탕, 모든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의 업무가 축소가 되고 어제는 뭐 피터 나바로가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데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온건파라고 칭할 수 있는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에 대해서 타결을 원한다. 이런 식의 미국의 태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다 중국 정부도 지난 10월 31일 날 정치국 회의 이후에 태도 변화가 완전히 나오면서 어차피 두 정부 간의 협상은 상당히 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실제 진행돼서 나온다라면 시장 자체는 크게 이제 개선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필요는 없고 당장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들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많이 여쭤봤는데 이제 국내 시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분기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좋다라는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비관적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줄어든다 얘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우리나라 기업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이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좀 견조해지기는 하지만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 말 대비 이번 4분기 지금 현재까지의 4분기 이익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5.25%가 감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유틸리티였습니다. 이게 한국전력 이쪽이 이제 크게 이제 적자 전환하고 저쪽 해서 마이너스 151%거든요. 이걸 제외해버리면 대체적으로 견조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라든지 전기통신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좀 증가를 하고 어제 나왔던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세도 상당히 좀 양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출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감액이 되다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 이슈 자체가 해소가 돼버리면 다시 증액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도세가 멈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점차 이제 축소되고 있는 점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향후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좀 낙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